자, 오늘은 나사밀 가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밀이라고 하면 제가 카톡에다가 이미지 하나 올렸는데요. 지금 얘처럼 어떤 머신 센터 작업을 하는데 이런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나사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 앞나사를 내겠죠.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이제 수나사, 볼트 형태를 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평나사 같은 경우는 평행나사는 괜찮은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관용나사, 이제 관용나사 하면은 파이프나사라고 해야 되나? 이 경사갑을 가지고 있는 나사도 있어요. 이게 안쪽으로 약간 부배가 되어 있는 나사 형태도 있거든요. 자, 그런 나사를 내야 될 경우에 일반 윤곽 가공으로는 못해요. 우리가 예전에 윤곽 가공에서 램프 가공을 이용을 해서 나사 가공을 내는 걸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사진 구간, 관용 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는 이 나사밀 기능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밀도 특별한 건 없는데 이 경사 각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 보면 경사 각도를 줄 수 있거든요. 나사를. 자, 한번. 근데 이걸 할 때 나사 공구를 새로 그때처럼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제가 공유 폴더에다가 나사밀 기본 공구 압축한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다운 받으셔서 마캠에서 열어주시게 되면 이게 알집 압축된 거 있죠. 여기에서 압축을 풀어서 그 파일을 여시면 이 파일이 열리겠습니다. 자, 이 파일 열어서 공구를 만들어 놨어요. 안에다가. 그래서 이제 도형만 동그라미 하나 그려가지고 앞나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50 피치 2짜리라고 해서 앞나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공구를 어디다 만들어 놨냐면 여기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공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더블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60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회전했을 때 직경이 20짜리예요. 20짜리 나사 공구를 만들어서 선반 내경 바이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공구는 이걸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이 파일을 열어서 제대로 열리는지 한번 불러와 보세요. 자, 그러면 50짜리 원을 그려서 Alt 1에서 50짜리 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고요. 직경을 50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50짜리 원을 그렸고요. 70짜리도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사각형 70짜리도 그려보겠습니다. 70에 70으로. 자, 등각보기 하죠. 자, 등각보기 하면 이렇게 되죠. 외곽은 70짜리고요. 안쪽은 파이가 50짜리 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이 있어요. 솔리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요.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솔리드 이게 돌출이 되거든요. 자, 돌출되는데 돌출 방향이 위로가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리버스 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대로 돌출이 되거든요.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이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아래 방향으로 50만큼 솔리드 영상이 돌출이 된 거거든요. 이걸 재료 설정으로 그냥 재료 형상으로 불러오려고 합니다. 재료 형상으로 불러오려고 해요. 그쵸? 그러면은 50에 대해서 들어가니까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면 얘를 50으로 했는데 50이 아니라 48 정도로 48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 여하튼 그냥 50을 하죠. 50을 해놓고 이렇게 솔리드 영상만 만들어 보세요. 외곽은 70이고 안은 50. 그리고 솔리드 돌출을 해서 소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도면 요소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요. 여기서 솔리드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그 솔리드 영상을 체크해서 그거를 소재 영상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 솔리드 영상을 클릭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자, 이처럼 지금 재료 영상이 보이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소재 영상이 불러와졌거든요. 그럼 이 솔리드는 뭐 지금 보여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면 보기를 하면 틀이 외곽이 안 보이네요. 선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네. 그럼 선을 그려도 되는데, 지금 이 솔리드의 정면에서 봤을 때 솔리드 형상을 좀 보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선을 그려도 되겠네요. 선 그리기로 여기 4분점에서 4분점으로 선을 그려서, 이걸 그리는 이유는 똑바로 내려갔는지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선이거든요. 이 원의 4분점, 중간점이겠죠? 중간점에서, 시작점과 중간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보면. 그래서 정면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사 작업을 해볼 텐데,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여기 원호 가공에서 나사밀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나사밀 체크. 자, 여기서 나사밀에서 도형 요소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셔서요. 도형 요소로 하는 것은 이제 원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점으로 선택하게 되면 전에 서클릿처럼 크기를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도형 요소를 체크하시게 되면 내가 기준이 되는 이 도형에서 얼마만큼 더 들어가고 빼고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보시면 공구는 이걸로 하겠다. 아까 만들어 놓은 거죠. 더블 클릭 해보면 이렇게 생긴 공구예요. 직경이 20이고요. 직경이 20이고, 그죠? 20이고, 피치는 2짜리. 피치레이는 뭐 상관없대요. 내게 나름이니까. 산의 높이는, 이게 피치가 2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로 해서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건 그냥 두고요. 절삭 조건에 들어가서 이 부분은 나사 2의 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는 지금 다줄 나사예요. 이게 나사밀 공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값이 정해진 공구. 이건 딱 산과 산살에 정해진 거고요. 아까 하나짜리는 그 하나로 하기 때문에 피치 값을 다양하게 낼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얘가 속도는 빠르겠죠. 얘는 한 바퀴 돌면 피치 2짜리가 한 14산 정도 될 거예요. 14산이 한꺼번에 생성이 되는 거고, 얘는 나사 산만큼 계속해서 돌아야 된다는 거고, 이 양산 쪽에서는 이걸 쓰는 게 맞겠지만 그냥 하나의 그 선반 내경 나사 바이트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사가 하나짜리, 날이 하나짜리를 가지고 삑 돌면서 들어가겠다. 자, 이때 이 나사 2의 수를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14산짜리를 넣으면 14산에서 한 번씩 작업 돌고 말아요. 근데 얘는 하나기 때문에 계속 돌면서 들어가죠. 자, 나사산 하나를 하고 피치 값은 2로 하겠습니다. 2. 그 다음에 나사 시작 각도는 0도에서 시작했다.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원이 그려지는 위치, 가령 이게 0도거든요. 이게 0도, 이게 90도예요. 90도, 이게 180도입니다. 이게 27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나사 시작 포인트를 하겠느냐, 0도로 하겠습니다. 0도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사가 제대로 터치해서 시작을 한다. 나사 산이 시작하는 위치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치 오버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허용치 오버컷은 이거는 산의 높이에요. 나사 산의 높이 얼마만큼 들어갈 거냐 이건데, 피치가 2면은 1.19인가? 뭐 이 정도 될 건데 그냥 1.2로 하겠습니다. 1.2. 자, 1.2인데
1.2가 이게 반경이거든요. 근데 얘는 직경으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이 들어가는 양의 2배, 1.2의 2배니까 2.4? 2.4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4 정도를 산의 높이를 하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M10짜리 이 나사를 내면 탭을 낼 때, M10짜리 탭을 낼 때 피치값이 1.5잖아요. 그러면 그 호칭치수에서 피치값을 뺀치수 8.5로 드릴 작업을 하고 나사를 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50인데 50인데 홀 자체가 지금 50으로 뚫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홀을 사실은 50이면은 48로 홀 작업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M52짜리 나사를 낸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M52짜리 50으로 뚫어져 있으니까 M52짜리 그 피치 2짜리 M52에 피치 2짜리 나사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경사 각도가 있는데 일단은 경사 각도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할게요. 그 다음 컨트롤 보정은 여기 이제 컴퓨터로 해도 되고 중복 보정을 체크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원리는 아시죠? 컨트롤 보정은 컨트롤러에서 반경값, 이게 이제 20파이가 기준이니까 반경값 10을 놓고 작업한다는 얘기고, 중복 보정은 그 보정값에다가 이제 우리가 나사를 낼 때 나사 그 게이지를 한번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 0으로 해놓고 작업하면서 약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중복 보정을 체크하면 되겠는데, 자, 지금은 그냥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자, 내경 나사를 하겠고 오른 나사를 하겠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겠다. 다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진입복기는 진입복기 원호의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높이거든요. 이 높이. 일단 원호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고, 일단 법선 형태의 진입복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 체크 끄겠습니다. 중심에서 시작하면 자동으로 직선 형태가 생길 것 같고, 이 값은 너무 커버리면 그 좁은 곳에서는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그 나사의 그 피치값, 그러니까 피치값보다 좀 크게 주세요. 우리가 아까 2.4를 줬잖아요. 한 3 정도만 주겠습니다. 보정, 중복 보정을 썼을 경우에는 이 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상단 헬리컬 진입하고 하단에서 헬리컬로 빠지겠다 뭐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이대로 주고 측면 가공을 하고 싶으면 주면 돼요. 근데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날이 회전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일단 빼겠습니다. 자,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을 증분해서부터 얼마까지 주겠다 이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5로 되어 있네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사 경로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평면에서 보시면, 자, 공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면, 공구가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서요.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경사지게 들어가요. 어디까지? 여기 시작하는 각도가 0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0도에서 0도까지.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는 양이, 없어져 그랬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양이, 이게 50이라고 그랬죠. 직경이. 50이면 들어가는 양이 2.4 정도가 들어가요. 2.4는 직경이니까 1.2만큼. 1.2만큼 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도 1.2가 들어가고, 이쪽에도 1.2가 들어가고. 그래서 총 직경으로 따지면 2.4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자, 이렇게 서서히 경사지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0도인 이 시점에서부터 계속 돌기를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피치 값만큼, 피치 값이 2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내려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데려갈 때 멈추는 게 멈추고, 자, 여기서 그 산과 산의 높이가 뭐야 이거? 이거지. 여기 산에서 산과 높이가 피치가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2. 근데 지금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계속 2mm씩 들어가는데 일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일자로 들어간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공구를 보면 지금 보면 공구가 그 호칭 치수가 여기거든요. 이 호칭 치수에서부터 1.2만큼이 계속 들어가면서 나사 작업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사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의 가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이거는 툴이 형태가 뭐라고 뜨는데, 툴이 지금 툴을 만들긴 했는데 툴의 조건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 같아요. 여기에서 뭐가 빠졌나? 매트릭스 있고,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please check the following in your custom tool profile. Cannot self-insert like continue simulation without operation. 예. Please select list one operation simulation.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오로 해야 되나? 아니오로 하면 끝나네요. 자, 이 부분 지금 공구를 만들 때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가운데에 구멍이 뚫리면서 뭐가 생겼네요. 레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벨 10번 레벨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얘가 왜 자꾸 생기지? 얘가 10으로 해놔서 아까 생겼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죠. 모의 가공 클릭해서 지금 공구 만들 때 맞아. 이 선이 없어야 됩니다. 깜빡했습니다. 이 선이 지워져야 되겠네요. 이 가운데 있는 중심선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공구에서 얘 불러와졌고요. 다시 얘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네, 되네요. 이제 공구를 만들 때 지금 중심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감출까? 놔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나사가 쭉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검증 약간 반투명으로 봐서 스톱을 한번 클릭하면 반투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lt 2를 눌러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지금 들어간 것이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 베리파이 검증 기능에서 단면 보기가 있어요. 단면 보기에서 XZ로 단면 보기 하겠다. 이렇게 해도 낫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제 스트레이트로 난 거예요. 나사가 이렇게 일자로 난 거죠. 쭉 똑바로. 이렇게. 풀패스를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lt 5가 우측면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경로를 보면 정면 보기로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은 베리파이에서 XZ 다시 Alt 2 자, 이거를 돌려봐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사바이트가 들어가서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쭉 돌면서 작업을 하고 가운데로 해서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나사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레벨에서 얘는 안 보이게 하고요. 안 보이게 하고, 자, 이제는 얘는 일자로 그냥 내려간 나사고요. 각도를 주면서 내려가는 나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대로 뒤로 복사한 다음에, 자, 뭘 바꿀 거냐면 절삭 조건에서 보시면은 여기 정사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확한 값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16분의 1인가 9배인가 막 그럴 거예요, 관용나사가. 그래서 대충 한 1.8도 정도의 경사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도. 그래서 1.8도로 넣어보겠습니다. 1.8도라고 하는 게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1.8도만큼 경사지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맨 마지막에 정치수로 맞아요. 맨 마지막에 정치수로 맞던가? 한번 해보죠. 1.8로 해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재생해 볼게요. 똑같나? 딱히 변화가 별로 없네요. 자, 얘를 체크해서 두 개의 경로가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이거하고 이게 일반 나사고요. 아, 위에가 정체수네요. 밑으로 갈수록 줄어드네요. 그게 맞나? 자, 지금 약간 좀 차이가 잘 안 나는데, 지금 이것이 스트레이트거든요. 약간 차이가 보이긴 하죠. 이게 일자로 간 거고요. 얘가 1.8도만큼 안으로 경사진 거예요. 이게 일자고. 그러면 얘로 갈 경우에는 처음에는 나사가 정치수로 났는데 가면 갈수록 나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구멍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위에는 나사가 크다가 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나사가 줄어든다. 그런 개념이에요. 각도를 좀 더 크게 줘볼까요? 1.8도를 줬는데 한 3도 정도 줘볼게요. 3도 주고 재생성 해볼게요. 자, 구분이 좀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관용나사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뭐 각도값 정확한 각도값은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저는 아마 1.7에서 1.8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나사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관용나사가 원래 파이프 연결할 때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물 같은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밀폐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테프론인가? 테이프 바르고 이렇게 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사가 져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사진 나사를 일반 윤곽 가공에서는 못해요. 윤곽 가공에서는 이런 나사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램프 가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작업은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요. 계산을 해서 나선을 그린 다음에 그 나선을 가공 대상 체인으로 잡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해지죠. 일단은 이 나선을 또 그려야 되고 하니까 경사를 주면서 나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그때 이 헬릭스가 나선 두 기능을 써서 약간 경사지게 나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변 피치 어떤 나사를 내거나 할 때 여기서 그려가지고 그걸 경로화 할 때 사용도 하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관용나사, 즉 각도를 가지고 있는 테이퍼를 가지고 있는 나사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나사 밀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사 밀 기능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드릴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 드릴 가공은 일반 우리가 드릴 작업을 하는데 그걸 좀 빨리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거의 쓸 일은 없는데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다면은 뭐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치우고, 솔리드도 치울까요? 치우고, 얘도 치우고, 평면보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10자리 원을 한
4개 정도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리면 여기다가 M10짜리 내가 탭을 내고 싶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센터를 찍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하고 면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탭을 내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보통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가공 경로에 보면 원호 가공에 뭐가 있냐면 자동 드릴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는 내가 원을 선택하면 그 원의 크기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탭을 내겠다 하면 공구 목록에서 그 파이하고 똑같은 탭을 찾아요. 그래서 그 탭을 내기 위한 뭐 센터, 드릴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동 드릴 가공을 체크하고 원호 마스크로 하나 선택하고 다 잡을게요. 자, 그러면 4개가 잡혀요. 이렇게. 이거는 드릴 포인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목록하고 이 원하고 비교해요. 이게 지금 10파이짜리 원이니까 목록에 10파이짜리 그 탭인지 드릴인지 있는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에 따라서 있고 없고 결정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할 거, 이게 이제 정삭 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정삭이라고 하는 게 피니시잖아요. 피니시. 맨 마지막에 하는 공구가 뭐냐, 여기서 탭인데 RH 탭이냐 뭐 파인이냐 코 뭐 돼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RH 오른 나사 탭이죠. 왼 나사로 선택하면 얘가 왼 나사 탭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오른 나사로 하시고, 스폿 드릴은 몇 파이짜리 쓸래 물어보는데 스폿 드릴은 15짜리 쓰겠습니다. 15짜리가 공구 목록에 있거든요. 15, 15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스폿 드릴로 못따기를 할래 물어보는데 하겠다라고 체크해주세요. 분리된 작업으로 생성하겠다, 체크하겠다. 못따기는 얼마만큼? 0.8 되어 있는데 그냥 0.8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탭을 낼 때 얼마까지 할래 물어보는 건데요. 마이너스 20까지 하겠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 드릴은 몇 파이짜리로 할래 물어보는데 M10짜리면 피치가 1.5니까 8.5로 드릴 작업 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8.5라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끝 보정을 체크해서 관통 거리 이만큼만 하겠다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면 알아서 지가 계산해서 경로를 4개의 경로를 한꺼번에 생성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면 보기 해서 보면 깊이값이 별로 안 들어간 것 같다. 이게 센터 작업, 센터가 지금 마이너스 5까지 찍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팩드릴은 마이너스 20까지, 마이너스 20인데 날끝 보정을 체크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탭 작업, 얘는 마이너스 20까지 들어갔겠죠. 마이너스 20까지. 그리고 못따기 작업이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이게 5를 감안해서 0.8만큼 더 들어갔죠. C값이 0.8이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생성된 거거든요. 뭐 재생성 한번 해주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재료 설정을 여기를 한 50 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보이가공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닥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목록이라는 이것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자동 드릴 작업을 했는데 센터 찍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하고 탭하고 면치를 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면치를 먼저 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센터 찍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하고 면치 주고 그 다음 탭 내는 식으로. 다시 보면 센터를 너무 깊다. 센터 길이는 수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릴 작업하고
면치까지 했나? 아, 지금 면치가 너무 깊어서 초반에. 그 다음 면치를 좀 더 줬죠. 그리고 탭까지 잰 거예요. 그래서 탭을 냈을 때 이렇게 면치가 들어간 건데, 아까 조건에서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그 센터를 찍을 때 면치를 감안해서 찍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걔를 체크하면 초반에 여기에 마이너스 5.8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나눠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센터는 센터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치는 면치대로 여기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행 드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선행 드릴은 우리가 이제 포켓 작업할 때 일반 포켓 경로를 생성할 때 자동 진입을 선택하면 램프나 헬릭스로 들어가지 않고 수직으로 엔드밀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드릴 경로를 생성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별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자, 가령 이제 우리가 이 안쪽을 포켓 작업을 한다라고 치면 영역을 잡고요. 공구를 평엔드밀, 10파이짜리 평엔드밀로 해보겠습니다. 잡고, 측면 여유, 바닥 여유가 주어져 있네요. 그거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20까지 주겠다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안에를 작업을 했어요. 자,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 얘가 들어갈 때 이거 헬리코로 들어간 것 같다. 제가 헬리코 체크했나? 진입해서 자동으로 부여 얘를 체크하고, 헬리코로 들어가면 드릴 작업할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부여를 체크해서 하게 되면, 자, 모의강화에서 쭉 보면 이제 들어가서 안에를 작업을 했어요. 작업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자, 들어갈 때 보시면 일로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서 옆으로 가면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되게 버벅거리네. 들어가면서 작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최초에 그냥 수직으로 꽂았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스타트 홀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생성시켜준다는 기능인데, 가공 경로에서 이게 이제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경로를 싹 생성시켜 놓고 걔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한데요. 여기 시작 홀이라고 하는 얘를 체크를 하면, 지금 이제 들어가는 위치를 찾아요. 지가 찾아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다가 드릴 경로를 생성시켜 주는 건데, 어떠한 경로를 대상으로 할 거냐, 경로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추가적인 직경 여유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가적인 직경 여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로에서 사용한 공구, 그러니까 이 경로에 사용한 공구가 지금 10파이짜리 평이거든요. 이 10파이짜리 평을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드릴을 목록에서 찾을 때 드릴을 여유량을 줄 거냐, 즉 만약에 여기다 1이라고 주면 10에 대해서 1만큼의 여유값, 즉 11파이짜리 드릴을 찾아요. 만약에 여유량 2를 주면 이제 12를 찾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깊이 여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업을 할 때 이 선택한 경로에서 가공 깊이, 즉 공구가 들어가는 깊이가 있겠죠. 엔드밀이 최종적으로 Z-20까지 아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20에 대해서 드릴 작업을 보통은 20까지 들어가 버리면 바닥에 자국이 남으니까 20보다 약간 덜 들어가잖아요. 드릴 작업할 때. 그래서 얼마만큼의 바닥에서 여유를 남길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경값은 그대로 똑같이 주겠다. 여유값만 내가 0.2 정도 여유를 주겠다.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에서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20을 줬으니까 그 마이너스 20에 대해서 0.2만큼, 즉 19.8까지만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드릴 생성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드릴 작업만 하겠다. 그리고 공차 뭐 이렇게 있는데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 경로에 대해서 여기 조건, 여유값을 감안해서 목록에서 거기에 합당한 공구를 찾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깊이값만큼을 감안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릴 것도 없는데. 공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뜨네요. 왜 존재하지 않지? 존재하죠. 이 조건에 보시면은 공구를 18짜리를 선택해서 불러왔죠. 불러왔고 그 다음에 그 팩토리로 하고 여기를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정면 보기를 해서 볼게요.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이 공구가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현재 위치가 깊이가 B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 18.8까지 들어갔다고 뜨죠. 현재 얘가 들어가는 깊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18.8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0.2만큼을 여유값을 준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고 18짜리 공구를 선택해서 했다. 이걸 하려면은 공구 목록을 사전에 매거진에 장착되어 있는 그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번호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번호를 보니까 아까 막 160 몇 번 있었잖아요. 목록에 그렇게 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가져온 거고, 이런 기능을 쓰려면 사전에 어떤 사용되는 공구 번호라든지 게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얘를 불러와서 들어가서 바꿔주시면 돼요. 현재 공구가 160번으로 되어 있는데 난 얘를 5번으로 하겠다. 그러면 얘를 5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조건 같은 경우도 이제 바꾸고 싶으면 바꿔서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생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타트 홀 기능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의가공 한번 해서 보면, 재생성.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재료의 크기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재료 지정을 하시오. 재료의 크기가 정의가 안 됐나? 되어 있는데 얘하고 얘를 체크해서 모의가공 재료 지정을 사용하시오. 70, 70에 50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얘를 모의가공을 해보면 시뮬레이션에서 뭐가 안 돼 있다라고 뜬다는 얘기 같은데, 포켓 크기하고 이거하고 지금 같아서, 근데 아까 할 때는 여유값을 줬는데, 자, 이거 작업할 때 제가 측면 여유를 줬거든요. 그럼 크게 해볼까요? 여기를 75로 줘보죠. 75에 75로 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의가공 체크해서, 지금 원래는 지금 뜨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뜨고 있어요. 어디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방금처럼 여기서 확인한 것처럼 그 크기는 공구를 목록에서 찾아올 때 그렇게 찾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가공 깊이는 내가 그 여유값을 준 만큼 여유를 주고 드릴 작업이 생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홀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드릴 시작홀 봤고요. 자, 슬롯밀이라고 있는데, 슬롯밀은 조금 뭐라고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닥 쓸 일이 별로일 것 같은데, 얘는 왜 그러냐면 포켓 가공으로 이런 형태의 홀을 부위를 작업하는 건데, 그나마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오브라운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T커터로 바닥에 홈을 낼 때, 측면 홈을 낼 때 쓰면 좋겠다 이건데, 이것도 윤곽이나 포켓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기능밖에, 이 도형밖에 안 되는 것을 슬롯미로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체인 선택하고 그냥 경로 생성하면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 경로가 이제 진입할 때는 헬리컬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닌가? 이건 뭐야? 아, 헬릭스 보링이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슬롯밀은 그닥 뭐 특별한 거 없고 이런 형상을 작업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헬릭스 보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헬릭스 보링도 우리가 윤곽 가공할 때 램프 형태로 작업이 가능한 형태예요. 이 램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피치 값을 가지면서 막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 헬릭스 보링도 그렇습니다. 헬릭스 보링은 근데 이제 간혹 쓰는 경우가 있는데, 파이가 작은 홀을, 작은 엔드밀 가지고 막 조금씩 내려가면서 팔 때가 있더라고요. 작은 파이를. 그럴 때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일반 엔드밀에서 램프, 윤곽에서 램프 작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 가령 여기 10파이짜리로 지금 원이 있잖아요. 여기를 5파이짜리 엔드밀 가지고 파고 들어가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으로 해도 되는데, 원호 가공에서 여기 헬릭스 보링으로요. 보링 작업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 경로가 안 보이지? 지금 뭐 시스템 문제가 좀 생겼나 보네요. 닫았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10자리를 그린다고 했죠? 똑같이 해보죠. 뭐. 10자리를 그려서, 자,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서 헬릭스 보링을 체크하시고, 도형 요소로 얘를 선택하고, 자, 공구는 5파이짜리 평으로 하겠습니다. 5평. 1번으로 하죠. 1번으로 하고, 일단은 보면 여유값은 일단 00으로 하고요. 원호 중심 위치에서 일단 시작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결 조건에서 여기를 마이너스 20으로 넣어볼게요. 그냥 확인만 눌러볼게요. 그럼 경로를 이렇게 생성해요. 그러니까 공구가 이제 5파이짜리 평인데, 5파이짜리 평엔드밀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돌면서 계속 휘집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램프하고 비슷한 형태죠. 근데 이제 얘는 가운데로 와서 복귀해요. 이건 기본값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가운데로 와서 복귀하는 게. 처음에 들어갈 때도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가운데로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램프로 하려면은, 이 기능을 쓰려면은 뭐 진입점이라든지 이건 또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 절삭 깊이에서 한 번 돌 때 들어가는 양이 어딨지? 여기 보면은 황삭 피치 지금 3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를 1로 주겠다 체크하면 한 바퀴 돌아갈 때 1mm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능을 엔드밀로 쓰고자 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작은 홀을 작업할 때 뭐 여기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이걸 써도 돼요. 리모 안 하고, 리모 작업을 안 하고 이걸로 하고자 하는 경우 엔드밀 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돌면서 빠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돼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것도 출력할 때 서클 원호 형태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점 데이터 출력할 건지, 그런 부분이 여기 있죠. 헬릭스를 원호 이송 형태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은 얘를 체크를 꺼서 공차값 점 데이터로 출력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 데이터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자체가 점으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점이죠. 지공의 기능이 안 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NS 보링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카톡에다가 파일 하나를 올렸을 거예요. 이거 2차원 경로 생성 예제. 그래서 지금 헬릭스 보링까지 하면 경로는 일단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선형 배열인가 이동 그 기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 파일 한번 카톡으로 다운이 되려나? 카톡으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거를 다운받아서 보면 이런 예제가 있어요. 이 예제를 올렸는데 형상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예제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축하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이거를부터가 이제 막히죠. 이게 얘를 하려면은 그 X축, Y축, Z축을 이 도형에 정렬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파일을 좀 불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물론 그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형상이 복잡할 경우에는 그리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표 축이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왔을 때 예전에 우리가 다이나믹 이동 기능에서 돌려보는 거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도 돌려야 되거든요. 돌릴 때는 이제 선택하시고 이동해서 다이나믹 이동을 체크하신 다음에 일단은 얘가 기준이 되는 게 이 원의 센터 바닥면이 일단은 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이나믹 원점을 이 원의 바닥면에다가 갖다 놓고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빨간 색깔 테두리가 생겼잖아요. 현재 이 상태가 그 도형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도형 이동 상태인데 그 도형 이동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내보면 지금 보시면 도형 모양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우스 끝에. 다시 띄면 비활성화 됐다가 이렇게 하면 다시 활성화 되죠. 현재 상태에서 움직이면 다이나믹 축으로 움직이면 도형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얘를 클릭을 해서 한번 클릭하면 축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축으로 바뀌면 도형은 가만히 있고 다이나믹 축만 움직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정렬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Z축을 원통에 그 평행하게 축을 맞춰야 되거든요. Z축이 파란 색깔이에요. 그러면 여기 파란 색깔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 회전시킬 수 있는 상태, 이 유도 표시, 점 표시가 여기 보일 때, 지금 점 표시가 보이잖아요. 이때 클릭을 하시고 이 위에 있는 그 원의 센터를 찍어요. 이게 솔리드 엣지를 갖다 대면 그 솔리드의 그 원 같은 경우는 솔리드 원의 엣지를 마우스로 갖다 대면 그 센터가 찍히거든요. 잡히거든요. 이때 클릭을 하시면 이 파란색 축, 파란색이 지금 Z축이거든요. Z축이 원통하고 나란하게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그 X축이든 Y축을 여기 있는 이 중간점에다 정렬을 시킬 건데 이 빨간 색깔이 지금 X축이거든요. 그러면 이 X축 회전할 수 있는 이 유도 표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유도 표시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쭉 가다가 이 중간점을 클릭을 하시면 이 중간점에 X축이 일치가 돼요. 자, 이렇게 일치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Z축, 파란 색깔이 Z축이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 여기 모서리 중간점에 딱 일치했고 그렇게 되니까 초록 색깔이 지금 Y축이거든요. 초록 색깔이 밑에다가 전열시켜야 되겠다. 지금 보면 X축이 위에 있는 그 중간점으로 정렬됐는데 밑에 있는 중간점으로 정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를 클릭하시고 밑에 있는 중간점
이렇게 정렬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 바닥에 있는 빨간 색깔이 X축 정렬됐고, 파란 색깔이 Z축에 정렬됐고, 초록 색깔이 Y축에 그 도형에 맞춰서 다이나믹 축이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다이나믹 축 이동이 아니라 도형 이동으로 한번 클릭을 해서 도형 이동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다이나믹 원점을 WCS 원점으로 보내겠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원점과 WCS 원점 축을 정렬시키겠다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 확인 있죠? 확인하시게 되면 자동 배열을 했을 때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면 보기 하면 여기 평면 보기 되고, 정면 보기 하면 이렇게 정면 보기 되고,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등각 보기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3차원 형태로 모델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도형을 내가 작업하기 편한 위치로 이렇게 정렬, 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상이 왔어요. 정면 보기 해보니까 지금 바닥이 0으로 되어 있네요. 0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재료 설정 해볼까요? 목록 보기 해서, 자, 재료 설정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솔리드를 체크하면 알아서 X, Y, Z가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 이 값은 이 값은 전혀 여유치가 없는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63이라고 하는 63.5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한 70 정도 주고요. 여기도 7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X, Y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Z도 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Z가 바닥이 지금 원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닥이 0이고 여기가 19.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 1mm 정도 키워서 20으로 하면은 얘가 1mm 정도 키워지는 거잖아요. 키워지고 거기다가 밑에 베이스 부분 여기를 20으로 하고요. 20으로 하면 20으로 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 값을 20으로 주게 되면 20으로 딱 주게 되면 정확하게 소재 두께가 2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료 상단이 20이에요. 그러면 바닥이 0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베이스, 바닥에 바이스로 물리는 양을 줄게요. 10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30으로 주세요. 30으로 주게 되면 재료 상단이 20이고 소재 두께가 30이니까 밑으로 10만큼이 소재가 있다는 얘기죠. 살이.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소재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보면 정면 보기 했을 때 이렇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에 상단이 여유가 좀 있고요. 밑에 베이스에 10mm 정도 여유가 있어요. 밑에 베이스는 뭐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타이트하게 해서 한번 작업하고 돌려 물려서 작업해도 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작업을 여기서 한쪽에서 작업을 끝내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베이스 10mm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소재를 렌더링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재료 설정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밑에를 바이스로 물려놓고 작업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재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뭘부터 할까요? 지금 보면은 이 높이까지 이 높이까지 작업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외곽 여기를 테두리를 돌리고 여기 센터 찍고 드릴 작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여기에서 뭘로 할까? 외곽 테두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평면 보기에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 놓으세요. 이 재료 설정한 크기로 아까 70, 70인가? 얼마를 준 것 같은데 70, 70으로 줬네요. 그러면 똑같이 상관없겠고, 얘를 그려놓고, 얘를 왜 그리냐면 사각형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 70에 70으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재료 설정을 일치하게 그렸죠.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에서 보시면 포켓을 할 건데 외곽 잡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이 원 형상은 솔리드 체인으로 잡아서 얘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냐면 두 개가 잡혀 있거든요. 체인이. 다시 보면 하나는 이 선으로 되어 있는 와이어로 되어 있는 체인이고요. 하나는 솔리드의 안쪽에 있는 엣지를 가지고 체인을 잡았어요. 두 개를 가지고 체인을 잡은 다음에 공구는 10파이로 하겠습니다. 10파이짜리 10파이짜리 평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자, 절삭 조건에서는 여기를 표면 가공으로 체크할 거예요. 오버랩은 5로 주고 접근 거리는 다 6만큼 주겠습니다. 퇴각거리도. 그 다음에 측면 가공률 일단 여유값은 다 0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황사각에서는 일정한 오버랩 기본값으로 줄 거고요. 내측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내측에서 외측 절삭 꺼야 되겠죠.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 체크. 외곽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꽂아도 상관없죠. 정삭은 0.5만큼 정삭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외측 윤곽 정삭 실행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진입 동작은 일식 주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가공은 일단 안 줄게요.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 절대로 해놓고, 재료 상단은 여기로 주고 20으로 주고, 가공 깊이는 여기로 주고, 즉 6.35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작업되는지 한번 모의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플레이를 눌러서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제거해요. 자, 어디까지 제거됐는지 여기 워크피스를 켜서 보시면 지금 바닥면에 지금 소재 솔리드 영상의 바닥면까지 작업이 된 거고요. 측면도 그 외곽 테두리까지 엣지까지 다 작업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커플씩 벗겨 나가는 겁니다. 소재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깊이 가공은 안 줬어요. 깊이 가공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깊이 가공 주시면 되겠습니다.